오늘은 그 두 번째 확률과 통계에서 우리가 3학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교과서가 없는 학생들은 밑에 링크 주소로 교과서가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교과서가 이렇게 파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 파일에서 필요한 부분을 출력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요 동영상을 이렇게 조금만 연구해 보면 옆에 요 조그만한 창으로 이렇게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띄워놓고 동영상 옆에 띄워놓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경우의 수, 사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습을 먼저 해보면, 지난 시간에 합의 법칙,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1번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동영상의 밑에 자막을 달다가 보니까 내가 단어 선택이나 말이 정말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신중하게 해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합의 법칙은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만 일어나거나 B만 일어나거나 둘 다 일어나지 않아. 그때 합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문장은 어떤 형태냐면 A, O와 B죠. A, O와 B. 합의 법칙은 A, O와 B. A 또는 B. 그래서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에다가 수 더하기 B의 경우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다. 뒤에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에도 이게 계속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의 법칙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A 사건과 B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A 사건과 B 사건이 있는데, 곱의 법칙은 두 사건 다 선택이 돼야 돼. 두 사건 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문장을 잘 읽어보면 A and B, A 그리고 B가 모두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의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에다가 그 다음에 B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그랬어요. B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하는 순열은 확률 통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순열하고 조합이 있습니다. 이 순열 조합이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순열은 우선 주어진 거를 나열하는 가짓수, 주어진 것을 나열하는 가짓수. 자, 오늘 해야 되는 순열은 우리가 다른 말로 permuta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해가지고 P를 따라 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얘 1번 예를 들어가지고 몇 번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종을 쳐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 무슨 벨이라고 하던데 그거. 그래서 종이 이렇게 있어요. 종 어떻게 그리지? 종. 근데 이 종을 치면 도, 이 종을 치면 미, 이 종을 치면 솔 소리가 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편의상 이걸 A, B, C 종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쳐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짓수를 만들 수 있죠. 도, 미, 미, 솔 뭐 이렇게, 아니면 도하고 미 치고 그 다음에 도하고 솔 치고 이렇게 가짓수를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개를 골라서 칠 거예요.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개 중에 두 개를 순서대로 칠 거예요. 그때 가짓수가 몇 가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치는 종을 우리가 도 칠 수 있죠. 그러니까 도 이 종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도라는 종을 칠 수 있어. 그 다음에 칠 수 있는 건 뭐예요? 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미 칠 수도 있고 솔 칠 수도 있죠. 한 번만 친다고 하면 여기다 미 칠 수 있고 도 친 다음에 솔 칠 수 있죠. 맞죠?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쳐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니면 도가 아니라 나 미를 칠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칠 수 있는 거는 도하고 솔 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다. 난 첫 번째 솔을 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도하고 미 종을 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칠 수 있는 가짓수는 몇 가지냐면, 첫 번째 종을 치고 두 번째 종을 치잖아요. 둘 다 치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첫 번째 칠 수 있는 종의 가지수는 도, 미, 솔 중에 하나를 치는 거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치는 종.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두 번째도 쳐야 되죠. and. 그 다음에 두 번째 칠 수 있는 건 도, 미, 솔 중에서 하나를 쳤죠. 첫 번째. 그러면 남은 거 두 개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세 가지, 두 번째 각각 두 가지. 이렇게 딸린 게 생기니까 총 6가지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를 순열이라고 해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칠판이 자르니까 지우고. 자, 이번에 얘 2번. 4명의 학생이 달리기를 합니다. 1, 2, 3, 4등을 뽑을 거예요. 1, 2, 3등을 뽑을 거예요. 4명의 학생이 달리기를 해가지고 1등, 2등, 3등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 자, A, B, C, D 중에서 1등, 2등, 3등을 뽑을 거예요. 그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거예요. 이것도 다 순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먼저 1등이 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3등이 될 수 있는 아이가 있죠. 자,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1등으로 들어온 아이는 한 명이잖아? 그쵸? 1등도 뽑고, 2등도 뽑고, 3등도 뽑는 거죠. 그러니까 1등으로 될 수 있는 가지수, and. 2등도 뽑고, 3등도 뽑고. 이렇게 되는 거죠. 1등을 뽑거나, 2등을 뽑거나, 3등을 뽑거나가 아니라 1등, 2등, 3등을 다 뽑아야 되는 거죠. 1등에 올 수 있는 사람은 A, B, C, D 중에 한 명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1등에 예를 들어서 A가 왔다. 그러면 2등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B, C, D 중에 하나가 오겠죠. B, C, D 중에 하나가 2등에 올 수 있죠. 그러면 B가 2등에 왔다. 그럼 3등에 올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C, D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죠. 자, C가 왔다. 그러면 3등에 올 수 있는 사람은 B, D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고, 그 다음 D가 왔다. 그러면 3등에는 B나 C 중에 3등이 올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1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1등이 A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1등이 B일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등이 C일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1등이 D일 때도 똑같이 되겠지. 그러면 1등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A가 오거나 B, C, D 중에 한 사람이 1등이 되는 거니까 1등이 되는 가지수는 4가지. 그 다음에 2등이 오는 가지수는 A 하나가 선택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3가지가 되는 거죠. 각각에 3개씩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 그 다음에 3등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2가지씩 되는 거죠. 2가지씩. 그러니까 2가지. 이렇게.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4, 3, 12, 2 곱하니까 24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호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기호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자,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라. 그럴 때 우리의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순열, 아까 permutation P라고 썼는데, 3개 중에서 2개를 순서대로 뽑아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3을 조그맣게 쓰고, P자를 크게 써요. 이렇게. 3명 중에 2개를 뽑아라. 그래서 3 곱하기 2. 3 곱하기 2. 여기가 바로 뭐냐면 시작하는 숫자. 얘가 바로 얘예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뭐냐면 단계. 2단계 내려가라. 그러니까 하나, 2개. 자, 여기는 4개 중에서 3명을 1, 2, 3등 순서를 주고 뽑아라. 그러니까 4명 중에 P 3을 뽑아라. 그러니까 4 시작하는 숫자. 그 다음에 3단계 하나, 둘, 3단계씩 이렇게 내려가라. 그래서 4, 3, 12 곱하기 2 그렇게 해가지고 24가지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순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순열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순열이라는 거 아까 1번 이렇게 순열 여기 밑에 정리했었죠. 1번. 그러면 자, n명 중에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순열이라는 거 서로 다른 전체가 몇 개냐면 n개 중에
N개 중에서 임의로 R개를 뽑아요. 자, R개를 택하는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R개를 택하여 순서를 주는 거.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거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아까 1등, 2등, 3등처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N, P, R이라고 쓰고 NPO. 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 예제 2번. 다음 계산 방법 어떻게 하냐면 아까 종 3개 중에 2개를 골라라. 그러면 3P2죠. 3개 중에 2개를 골라라. 그러면 맨 첫 번째 올 수 있는 게 3가지였죠. 도, 미, 솔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게 도를 뺀 나머지 미, 솔이 두 번째 올 수 있죠. 또 미를 선택하게 되면 도, 솔이 그 다음에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가지.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3.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2칸 내려가서 3 곱하기 2 해서 6가지. 이렇게 된다, 이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P3을 계산하여라. 5개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이거를 의자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앉혀라. 순서를 주고 앉혀라.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하여라. 무슨 계산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라. 그러면 맨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러니까 시작하는 숫자가 5.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자리가 3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은 자리가 3개 있다는 거.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한 명을 뽑았으니까 남은 4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뽑을 수 있는 건 앞에 2자리가 결정됐죠? 2명을 뽑았으니까 남은 3가지. 그러니까 3가지니까 3칸. 자리가 3개 있다는 뜻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5, 4, 20, 3 계산해가지고 60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3번. 7P3을 계산하여라. 그러면 7명 중에서 3명을 뽑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리가 3개란 얘기야, 이렇게. 자리가 3개란 얘기야. 그럼 7명 중에서 맨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7.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1명을 뽑았죠. 그러니까 6가지. 여기서 2명을 뽑았으니까 남은 거 여기서 5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열의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문제 1번이 있습니다.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뭐냐면 교과서 267페이지. 267페이지에 문제 1번. 이거를 프린트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이죠. 1번. 7P2를 구하여라. 7개 중에서 2개를 뽑아라. 근데 요거 쓸 때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7, P, 2 이렇게 같은 크기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7하고 2 숫자는 좀 작게, 그 다음 P는 크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7개에서 2명을 뽑아라. 7명 중에 2명을 뽑아라. 그러면 여기 2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2명을 뽑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 올 수 있는 거는 7명. 그 다음에 둘이 올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6명. 첫 번째 1명 모으고 두 번째 하나 줄어서. 그래서 전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2가지가 있다. 자, 두 번째 5P4를 뽑아라. 그러면 5에서 4명을 뽑아라.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4. 그 다음 5.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5.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이게 4니까 4자리를 뽑아라 이거죠.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4. 하나 줄어서 세 번째 3, 네 번째 2. 그렇게 해서 5P4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뽑아라 이 뜻이죠. 그러면 5, 4, 20, 6이니까 120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똑같은 예로 우리 반에서 중학교 때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반장, 부반장 선거로 배웠습니다. 3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거를 반장, 부반장 선거로 배웠습니다. 우리 반에 24명 있습니다. 그럼 24명 중에 반장을 뽑아라, 부반장을 뽑아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예 3번. 자, 우리 반 20명이 있어요. 전체 우리 반에 20명이 있는데 20명 중에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아라 이거예요. 그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거예요.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첫 번째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반장, 부반장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가
반장이 되는 거하고 B가 부반장이 되는 거하고 이런 경우하고 거꾸로 B가 반장, A가 부반장이 되는 거는 같지 않죠. 그렇죠? 이때를 우리가 순열이라. 순열과 조합이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나중에 조합은 이건 같은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주번. 우리 반에 주번을 뽑아라. 그러면 A, B가 주번을 하나, B, A가 주번을 하나.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때는. 그때 이걸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순열은 다른 거죠. 이게 A가 반장, B가 부반장하고 B가 반장, A가 부반장인 거는 다른 거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다 카운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경우에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2명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20, P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반장이 될 수 있는 거는 20명 중에 1명. 한 명이 반장이 선출되고 나면 나머지 19명 중에 한 명이 반장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380가지의 조합이 나오겠죠. 가지의 순서상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약속인데 마지막으로 이게 약속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 써놔야 되는데 마지막 약속 뭐냐면 n명 중에 n명을 뽑아라. n명 중에 n명을 뽑아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n명 중에 n명을 다 뽑아라. 순서를 줘라. 그러니까 5명 중에 1등부터 5등까지를 다 나열하라. 그러면 자리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리가 좀 없어서 OP5라고 하면 이거 안 써도 됩니다. OP5라고 한다면 5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는 숫자가 5죠.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1부터 5까지 다 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들은 길게 쓰고 쓴 것도 쓰고 복잡하게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다 곱하는 거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5에다가 느낌표라고 쓰고 읽을 때는 5팩토리알이라고 읽어요. 5개를 다 쓰는 경우 1부터 5까지를 다 곱하는 경우. 자, NPN이 바로 그 얘기죠. n개에서 n개를 다 뽑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하는 거냐면 1까지 곱하는 거야. 1부터 n까지 다 곱하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n 팩토리알이라고 쓴다. 1부터 3까지 곱하여라. 그러면 3팩토리알. 1부터 10까지 곱하여라. 그러면 10팩토리알. 절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 약분되니까.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곱하여라. 그러면 100팩토리알. 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헷갈리는 사람들 이런 기호가 나타난다. 5팩토리알. 이런 기호가 나타난다. 그럼 이건 뭘 줄인 거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줄여서 5팩토리알이라고 쓴 거다. 아시겠죠? 10팩토리알이다.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 곱해서 어디까지 곱해라? 10까지 곱한 걸 줄여서 우리가 10팩토리알로 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약속이 하나 있는데 0팩토리알. 그거는 가지수로 몇 가지? 한 가지다. 안 뽑는 거 한 가지다. 이거는 우리가 정의예요. 정의. 약속 0팩토리알은 1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예제를 풀어가지고 설문지에다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동영상은 확률과 통계, 3학년 확률과 통계를 위한 수업입니다. 2학년 학생들이 이거 들으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들어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한 걸 정리를 하면 순열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그 가지수를 세는 건데 어떤 가지수를 세는 거냐면 나열한 가지수,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호로 NPR이라고 씁니다. 순열, 퍼뮤테이션에서 P를 따온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P2다. 그러면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라. 근데 그거의 순서를 줘라. 그러니까 3명 중에서 A, B, C 중에서 먼저 뽑는 사람 A, 두 번째 뽑는 사람 B, 먼저 뽑는 사람 A, 두 번째 뽑는 사람 C. 이렇게 먼저 뽑는 사람 B, A, B, C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C, A, C, B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그래서 총 6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3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2가지. A가 되면 BC가 올 수 있죠. B가 되면 AC가 올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2에서 6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합니다. 많은 문제는 세 번째 시간에 조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모컨 어디 갔지?